세계 최대 도시 자카르타. 여러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 하면 어디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열의 9은 도쿄나 상하이, 델리 아니면 뉴욕을 말씀하실 겁니다. 그런데 최근 UN 보고서에서 이 쟁쟁한 도시들을 제치고 세계 최대 도시 1위로 올라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입니다. 도시 인구가 무려 4,200만 명. 중국도 인도도 아닌 자카르타가 어떻게 1위를 차지했을까요? 핵심은 바로 UN이 도시를 나누는 기준을 완전히 바꿨기 때문입니다. 잠시 과거로 돌아가 보죠. 그동안 각종 통계에서 세계 1위는 늘 도쿄의 모시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도쿄는 행정구역상의 도쿄도만을 뜻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도쿄를 중심으로 사이타마, 치바, 가나가와 등 주변 수도권 전체를 하나의 통근생활권으로 묶은 개념이었죠. 이렇게 묶다 보니 인구가 3,700만에서 최대 4천만 명까지 뻥튀기 됐던 거고, UN을 비롯한 연구기관들도 이걸 바탕으로 도쿄가 세계 최대 메가시티다라고 인정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엔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전 세계 국가마다 도시를 정의하는 행정 기준이 완전히 제각각이었다는 점이죠. 어떤 나라는 인구 10만만 넘어도 시라고 부르고, 어떤 나라는 50만은 돼야 시라고 해줍니다. 심지어 텅 빈 농촌 지역까지 넓게 시경계에 포함해버리는 나라도 있죠. 이러다 보니 똑같이 인구 300만 도시라고 해도 어디는 빌딩이 빽빽한 고밀도 중심지인 반면 어디는 한적한 시골 마을까지 합친 숫자가 되는 오류가 생깁니다. 결국 유엔은 결단을 내립니다. 이런 제각각인 기준으로는 전 세계 도시를 제대로 비교할 수 없다. 공통된 자를 대고 다시 재보자. 하고 말이죠. 그렇게 탄생한 유엔의 새 기준은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인구 밀도가 1제곱킬로미터당 최소 1,500명 이상일 것. 둘째, 그렇게 빽빽한 지역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최소 5만 명 이상일 것. 이걸 행정구역 선에 맞춰 나누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지도를 1제곱킬로미터짜리 격자 모양으로 쪼개서 실제 인구 데이터로만 계산하는 겁니다. 한 줄 요약하자면 국경이든 시경계든 다 무시하고 사람이 실제로 빽빽하게 모여 사는 연속된 시가지만 쏙 골라내 하나의 도시로 묶겠다는 뜻입니다. 행정적인 꼼수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 거죠. 이제 판이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기준에서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손해를 봤을까요? 과거에는 넓은 행정구역이나 전통적인 수도권 개념을 썼던 도쿄, 뉴욕, 런던 등이 유리했습니다. 하지만 새 기준에서는 진짜로 빽빽하게 붙어 사는 고밀도 연속 도시권이 압도적으로 유리해집니다. 여기서 인구 최대 도시로 등극하게 된 도시가 바로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 그리고 방글라데시의 다카입니다. 반대로 늘 왕자를 지키던 일본의 도쿄는 순위가 밀려나게 되었죠. 도쿄 인구가 갑자기 줄어든 게 아니라 개도국의 폭발적인 도시 팽창이 이제야 제대로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럼 오늘의 주인공 자카르타 이야기를 해볼까요? 사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자카르타는 세계 도시 순위에서 30위권 밖이었습니다. 고작 인구 1,000만 명 수준의 대도시로 집계됐었죠. 그런데 유엔의 새 기준을 적용해 실제 연결된 고밀도 도시권을 다시 묶었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카르타 주변의 위성도시들, 그러니까 보고르, 데포, 탕그랑, 부카시 같은 곳들이 이미 자카르타 본진과 빈틈없이 빽빽하게 이어져 있었던 겁니다. 매일 수백만 명이 이 경계를 넘나들며 하나의 거대한 생활권을 이루고 있었죠. 유엔이 이 거대한 덩어리를 하나의 진짜 도시로 묶어서 계산해보니 인구가 무려 4,200만 명으로 껑충 뛰어오른 겁니다. 그렇게 자카르타는 도쿄를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로 등극했습니다.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아니, 인구대국 중국이나 인도의 초거대 도시들이 더 인구가 많지 않나? 물론 델리, 뭄바이, 상하이, 광저우 같은 엄청난 메가시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카르타가 이들을 앞설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자카르타와 주변 위성도시들은 중간에 끊기는 흐름 없이 하나의 거대한 콘크리트 숲을 이루고 있어 완벽하게 연속된 고밀도 도시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둘째, 자카르타는 인구 증가와 지방 인구 유입, 그리고 인프라 집중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면서 단기간에 도시 덩치가 커졌습니다. 셋째, 그동안 통계에서 소외됐던 주변 위성도시. 인구 3천만 명이 이번 재계산으로 한꺼번에 자카르타 인구로 포함되었습니다. 인구대국 중국과 인도의 도시들도 엄청나게 크지만 끊기지 않고 이어진 밀도 파워에서 자카르타 광역권이 상상 이상으로 거대했던 거죠. 반면 타이틀을 내어준 도쿄는 어떨까요? 앞서 말씀드렸듯 도쿄가 작아진 건 아닙니다. 세 기준으로 봐도 도쿄 광역권 인구는 약 3,300만 명으로 여전히 세계 최상위권 메가시티입니다. 다만 도쿄는 이미 인구 정체와 고령화를 겪고 있고 도시의 팽창이 끝난 성숙한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숫자가 더 드라마틱하게 늘어날 일이 없다는 뜻이죠. 반면 자카르타나 다카 같은 도시들은 젊은 인구, 폭발적인 이주, 빠른 경제 성장을 동력 삼아 지금 이 순간에도 무섭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도쿄가 내려앉았다기보다는 자카르타가 무서운 속도로 치고 올라왔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유엔의 이번 기준 변경은 단순히 순위 장난이 아닙니다.
비즈니스와 정책 관점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죠. 첫째, 행정구역이 아니라 생활권이 진짜라는 관점입니다. 이제 도시를 볼 때 서류상의 행정구역 선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사람과 돈이 실제로 움직이는 동선을 봐야 합니다. 둘째, 기업들도 전략 수정을 해야 합니다. 기업들이 물류, 리테일, 부동산 투자를 기획할 때 자카르타를 단순한 1000만 도시가 아니라 4200만 명짜리 초거대 단일 시장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셋째, 광역적 정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교통, 환경,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할 때도 자카르타 시청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변 위성도시를 아우르는 통합 거버넌스가 필수적인 시대가 된 거죠. 세계 최대 도시라는 타이틀은 이제 단순한 왕관이 아닙니다. 인구가 많다는 건 그만큼 엄청난 경제적 잠재력을 뜻하지만 동시에 극심한 교통체증, 대기오염, 그리고 해수면 상승 같은 거대한 환경 리스크를 함께 짊어져야 한다는 뜻이니까요. 자카르타의 1위 등극은 동남아시아의 폭발적인 성장을 증명하는 동시에 전 세계 메가시티들이 마주한 숙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 도시의 새로운 판도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서울, 부산과 같은 우리나라 대도시를 바라보는 기준도 이제는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